자, 세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시간이니까 출석 먼저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원님, 네. 강현식님, 네. 김보람님, 네. 김성희님, 김정빈님, 네. 신상수님, 양희찬님, 네. 유희연님, 이금표님, 이상엽님, 이영현님, 네. 최영민님, 자, 그리고 이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수강생 만족도 조사라는 거를 한대요. 이제 학원 어플 여러분들 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없으시면 설치하시고 어플 들어가 보시면 요 하단에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요거 들어가셔서 이제 만족도 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 네, 시간 있으시면은 들어가서 한 번씩 만족도 조사 좀 참여해 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정해놓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4개, 5개 원래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뭐 나오죠? 그쵸? 0, 1, 2, 3이 나오겠죠? 4까지니까 여기 지금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적어줬으니까 0, 1, 2,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주면요, 1, 2, 3, 4까지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사이즈 지금 4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4까지만 나올 건데, 이러면은 이제 얘를 좀 더 머리를 써서 이 아티클스의 랭스 얘로 해서 풀 사이즈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돌렸다고 해볼게요.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가 나오면 좋겠는데 에러가 나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뭐냐면은 어딘가에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널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이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는 사이즈가 1000이죠. 근데 값은 5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0, 1, 2, 3, 4 4번 인덱스까지는 값이 있는데 5번 인덱스부터 99번 인덱스까지는 값이 없죠. 널이죠. 근데 지금 출력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에러를 뱉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풀사이즈 다 반복문 돌리면 5번부터 99번까지 값 없어, 뽑을 게 없어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가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 6번부터는 에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맞춰서 이걸 만약 4로 하면 당연히 아까 봤던 지금 네 크기가 4밖에 안 되는데 5개 들어가 있어 라는 에러가 나올 거고, 얘를 똑같이 맞추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얘를 만약에 여기를 1000으로 그냥 두고 5개만, 지금 5개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5개만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반복문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꼼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articles size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 처음 new article 할 때 사이즈 1을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 들어간 거 여기 체크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넣어주게 되면, 그리고 얘를 이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티클의 크기는 1000이지만 게시글 넣은 건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즈를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일씩 증가를 시켰고, 하나 넣을 때마다, 그리고 얘를 지금 기준으로 반복문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 문제없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게시글 그 총 크기를 뭐 13000으로 했다고 해도 얘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5개가 문제없이 나오게 될 거고, 얘를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한 대로 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처리를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좋은 스마트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100으로 바꿔놓고 이거를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가 static void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얘 뭐죠? 이그짐 01, 얘 뭐죠? 예, 그냥 함수예요. 메소드죠. 근데 그냥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예요. 다른 클래스 우리가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스태틱 만들 때 우리 뭐였죠? 얘? 이 이그짐 01이라는 애는 객체화할 필요 없이 그냥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건 메인 메서드니까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그짐 01이라고 하는 스틱 메서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구문을 썼네요. 그럼 얘 실행 되겠죠? 실제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 여러분들 따라 쓰실 필요 없어요. 수업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고 하나를 더 만들게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불편했던 게 뭐죠?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편해서 스마트한 애를 쓰고자 했던 원인들이 뭐였을까요? 게시물이 몇 개일지 모르는데 사이즈를 정해야 한다는 거, 첫 번째 그거였고, 그리고 이 사이즈가 우리가 뭐 크게 지정을 해놨을 때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이 안 되니까 이 아티클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꼼수를 좀 부려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불편한 점이었죠. 그래서 얘를 해결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array list 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articles는 자, 이 array list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러면 우리 지금 이거 한 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array list 타입에 array list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rticl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거고, 그 안에 array lis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자, 이러면 우리 항상 뭐 했죠? 클래스 만들었죠. 이 array list라고 해서 밑에다 클래스 만들고 이렇게 쭉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빨간 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날까요? 제너릭 표시랑 상관없이 얘는 임포트가 안 돼서 그래요. 임포트라는 거는 얘가 실제로 자바에 제공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 있냐면 지금 컨트롤 클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클릭하면 메서드 찾아가고 클래스 찾아가고 변수 찾아간다. 그래서 얘 클래스 컨트롤 클릭해보면 실제로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arraylist.class라고 파일이 존재해요. 이게 자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딨냐면 여기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여기 원래 여기에 자바 베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베이스 안에 util이라고 하는 애한테 있는데 안 보이네요. 뭐 일단은 그냥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임포트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에러 나고 있을 때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1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에러 나오고 있는 오류 내용 알려주고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F2번 누르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rrayList cannot be resolved to type이에요. 이거 우리 클래스 안 만들었을 때 보던 에러랑 똑같아요. 근데 밑에 해결책으로 import ArrayList 그래서 java.util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가 좀 커지다 보면은 요 안에 java.util 말고도 뭐 java.sql 뭐 등등 임포트를 하는 목록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쓰려고 하는 예를 들어 어레이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쓰려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어디 걸 갖다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이제 좀 구글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서도 했는데 일단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는 대부분 자바 유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 요거 누르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를 직접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한 것처럼 마우스 올려서 해결책 클릭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지금 여기 생긴 거 보이실까요? 제가 방금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렀을 때 만약에 이 어레이 리스트가 자바 유틸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다라면 그걸 고르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OK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얘를 주석을 걸어놓고 자 제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작성을 할 건데 ARR까지만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여기 자바 유틸 써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임포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컨트롤 스페이스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면 임포트 관련된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 스페이스로 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또 다른 데서 제공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다면 여기 어레이 리스트가 여러 개가 뜰 거예요. 화면에 여기에 한 줄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있다면 밑에 또 어레이 리스트가 쭉 있을 겁니다. 이 다른 거 붙어 있는 거 말고 어레이 리스트가 실제로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요 뒤에 여기가 이제 제공해주는 위치예요. 얘를 잘 보고 내가 실제로 쓸 거를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골라서 엔터 하시면 알아서 만들어주면서 임포트까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꺽쇠가 있고 그 안에 2라고 써있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찾으면 오래 걸리겠구나. 그냥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add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안에 add 메서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dd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articles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했던 것처럼 할 거니까 new articles가 article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러면 이 article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타입의 어떤 안에, 데이터 안에 이 new article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얘도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개를 넣었다고 했을 때 얘도 똑같아요. 배열처럼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인덱스 번호가 저장이 돼요. 배열이랑 같은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예요. 같다고 하긴 좀 그렇고 비슷한 구조로서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애들을 한번 할 때마다 이 고유 방번호를 증가시키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했던 이 작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 실제로 아티클스 안에는 이 객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씩. 어레이 리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d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처럼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죠? 여기는 2번이 실행이 되게 바꿔놓고 주석을 걸고 자, 여기에 articles라고 할 건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일반적인 배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length를 썼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조금 달라요. 얘는 size라고 하는 애를 씁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이름이 size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크기를 지정해 준 게 아무것도 없죠. 그쵸? 배열은 이 뒤에다가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금 어레이 리스트는 없어요. 공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add가 문제없이 되고 있죠. 에러가 안 나고 있잖아요. 원래 여기 크기를 벗어난 그 추가를 하려면 밑에서 뭐 에러가 나고 이랬었는데 얘는 지금 에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10,000개를 넣든 넣는 대로 그냥 들어가요. 사이즈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길이가 아니라 크기라고 하는 사이즈 메서드를 쓰는 거예요. 얘도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요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내가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 궁금해 라고 여기 클래스를 가서 하나씩 까보시는 건 비추천이에요. 여기 내용은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구글링 하시면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글링으로 참고를 하시고 여기를 직접 들어가서 깍 뒤집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잘못하면 괜히 어려워서 하기 싫어져요. 그냥 어레이 리스트는 자바가 제공해주고 그런 거에 메서드들이 있는데 어떤 메서드가 있을까 구글링 해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i가 아니겠죠? 여기는 이제 불러오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0번 방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 get을 어떻게 쓰냐? 일단은 그래 article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id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get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이 값을 가져올 거고 그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에서 id 꺼내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거 왜 에러가 날까요? 어레이 리스트는 이 안에 이런 값을 넣어도 에러가 없어요. 여기는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데이터든지 제한 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자체는. 근데 여긴 에러가 나고 있죠. 왜 에러가 날까요? 자, 어떤 데이터든지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것까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꺼내려고 get 메서드를 썼을 때 어디에 담으려고 하죠? 그쵸?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이라는 변수에다가 꺼내온 값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꺼내온 값들이 다 아티클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다가 2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정수잖아요. 넣는 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는데 중간에 2가 껴있네요. 그래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 앞에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나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동 형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바한테 지금 내가 여기서 뽑으려고 하는 거 get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 아티클 타입이야. 괜찮아, 실행시켜 하는 거죠. 우리 형변환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이그잼 02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1, 2, 3, 4, 5가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1, 2, 3, 4, 5인 이유는 우리 new 아티클 할 때 밑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반복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아티클 할 때마다 아티클의 id는 1씩 증가를 하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력만 되면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5개를 하면. 얘는 근데 6개, 7개, 8개, 9개, 10개 쭉 늘어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쭉 나와요. 왜냐? 개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add 메서드를 통해서 알아서 인덱스 하나씩 증가시켜서 여기 5가 될 거고 여기 6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 개를 쓰든지 간에. 자, 이게 어레이 리스트의 일단 기본이고요.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밑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처음에 우리 어레이 리스트 할 때 이거 만들 때 요 꺽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어레이 리스트는 약간 변형된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여기다가 꺽쇠를 넣고 이런 식으로 안에 어떤 타입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요 안에는 인티저가 뭘까요? 네, 우리가 계속 쓰던 int를 인티저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형 타입이에요. 인티저 혹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타입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 안에 타입으로는 이런 아티클 같은 타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거를 제네릭이라고 해요.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걸 써줌으로써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이 아티클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 라고 묶는 거예요. 공간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요 밑에서는 여기 뭐 2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근데 여기한테는 2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빨간 줄이 떠요. 마우스 올려서 내용 보면 더 메서드 add는 아티클밖에 안 된대요. 지금 어레이 리스트를 아티클로 만들었으니까.
아규먼트가 int는 안 된대요. 여기에 int는 넘기면 안 된대요. 여기 아티클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제너릭을 써주는 겁니다.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까 없을 때에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앞에 써줬으면 보통 뒤에도 이렇게 써주긴 해요. 그리고 얘는 아티클밖에 안 되니까 new 아티클로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계가 편해져요. 그 저 제너릭을 씀으로써 여기서 포문에서 요 아티클에다 넣고자 하는 articles.getI는 아티클 타입이니까 괜찮아 라고 자바한테 말해주던 이 부분을 지워도 에러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이미 제너릭으로 지정을 해줬고 지정한 대로 아티클 타입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이터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에러가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굳이 형변환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를 더 할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따라 쓰실 필요 없어요. 수업 페이지에 다 있어요. 아마 거의 유사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 쓰실 필요 굳이 없고, 자, 얘도 복사해서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어레이 리스트를 게시판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실 텐데, 실제로 사용하실 때 쓸 모습들이에요. 아 참, 요거 실행시키는 거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러면 03 실행하는 거죠. 여기도 문제없이 잘 나와요. 얘도 똑같이 늘어나도 전혀 상관없이 값 잘 나와요. 자, 다시 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을 하실 텐데 많이, 그때 이런 형태로 앞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잘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요렇게 씁니다. 자, 지금 일단 이거 빨간 줄 나는 거는 얘도 임포트를 해줘야 돼서 그래요. 리스트라고 하는 얘도 하나의 클래스예요. 자바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얘 아까 배웠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 임포트 해주는 거. 그쵸? 에러 사라졌죠? 여기 임포트 하니까. 자,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비슷한 거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동안 수업 때 많이 했잖아요. 여기 타입이 뒤에 만들어지는 객체랑 다른 경우 많았잖아요. 그럼 뭐 상속이나 뭐 임플리먼트나 받아서 해결을 했었죠. 이 무기 안에 이 칼이 무기야 라고 해주는 걸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구조 보고 뭐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야 라고 자바한테 해준 거죠. 근데 우리가 따로 할 거 없이 이미 자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갖다 쓰는 거니까. 그쵸?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이 앞에는 리스트고 뒤에는 어레이 리스트인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임포트만 잘 시켜주면, 불러오기만 잘 해주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앞에 제너릭 넣어줄 거고요, 뒤에는 공란으로 해줄 거예요. 이 구조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다른 거는 뭐 변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두면 돼요. 똑같아요. 애드 메서드 똑같고,
자,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add 메서드 리스트 안에 있겠죠? 들어가 보면 아까는 여기로 갔지만 이젠 여기로 오죠. 왜냐면 이 변수 타입은 리스트니까. 찾아가는 클래스가 바뀐 거지 사실상 메서드들, 기본적인 메서드들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다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new 아티클 넣어준 거고. 자, 여기 add 메서드 왜 리스트로 가는지는 아시죠? 요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add 메서드가 여기 어레이 리스트로 가는데 위에서 얘는 왜 일로 오는지는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변수의 타입이 얘는 리스트고 얘는 어레이 리스트니까 다른 클래스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얘가 어레이 리스트가 리스트보다 하위 클래스일 뿐이지 다른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니까 찾아가는 게 좀 다르긴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기능은 똑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은 바꿔줄 게 따로 없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횟수 늘어나는 거 전혀 상관없고 똑같이 0번부터 인덱스 방번호, 고유 방번호 부여받는 거 똑같고요. add 메서드 똑같고요. get 메서드로 가져오는 거 똑같고요. 여기 제너릭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형변환 할 필요 없는 거 또 똑같아요. 얘 실행시키면 잘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어레이 리스트예요. 이게 어레이 리스트인데 지금 이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여기 개념,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 제너릭 요거 들어가 보시면 다 있어요. 요 안에 있고 밑에 내부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거를 자, 지금 제가 내부 작동 원리라고 하는 예를 가져온 거예요. 이러면 요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어레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썼잖아요. 아까는. 근데 얘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메서드들을 한번 작성을 한 거예요. 여기 어레이 리스트 컨트롤 클릭했을 때 가는 이 클래스처럼 우리가 그냥 밑에다 만든 것 뿐이에요.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뭐 isFull, sizeUp, 뭐 add 이런 메서드들 있죠. 이런 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메서드들이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쯤 그냥 아 이렇구나 대충 한번 보시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활용을 하실 때에는 가장 좋은 건 구글에다가 자바 어레이 리스트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럼 되게 많아요. 개념도 나오고 사용법도 나오고 예제도 있어요. 요거 들어가서 메서드들 어떻게 쓰는지, add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뭐 밑에 보면 뭐 remove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클리어 이런 거 뭔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차라리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고 이런 거 괜히 근본적인 거 이해하려다가 아예 자바를 놓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그런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뭐 요런 데 가서 이 클래스를 해석해서 본다? 아 이해 못해요. 저도 이거 하나하나 까보려면요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부터 쫓아가야 되고요 변수들 쫓아가면서 끝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보면서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구글이 알려주는 대로 사용법만 익히셔서 그냥 어레이 리스트는
딱 이것만 아시면 되죠. 크기 제한 없고, 크기가 제한이 없고, 사이즈로 총 길이, 내가 값을 넣은 총 길이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메서드들 있는 거, 애드, 리무브, 뭐 클리어 이런 것들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겠다, 딱 이것만 아시면 되지 굳이 얘를 근본적으로 뜯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이제 오늘 어레이 리스트까지 배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시판을 좀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하나하나 게시판을 좀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할 건데, 오늘 배웠던 이 어레이 리스트 사용법을 좀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 게시판을 만들 건데, 이 어레이 리스트 자체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가는 내용들을 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모레 수업이 있죠. 저희가 28일 날부터 게시판을 만들 거니까 뭐 수업 전까지 좀 구글링도 좀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셔서 연습도 좀 해보시고 익숙해져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수업할 내용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지금 세 번째 시간 하면서 좀 너무 오늘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들 중에서 좀 모르겠다,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그거 답변하는 시간 좀 가졌다가 마무리 할게요. 아까 생성자, 스태틱 생성자 같은 거 할 때 좀 어려운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까 생성자 괜찮으시면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일찍 끝나버렸으니까 한 5분, 한 45분까지만 오늘 공부한 거 좀 복습하시면서 이따가 45분에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